지금 시민단체가 이재명 집도이랑 예. 3명 경찰에 고발하고 천준호, 정청래, 이재명을 고발했어요. 아마 업무방해로 고발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입장은 그래 다 양보해서 천준호, 정청래 그렇다 치자. 근데 이재명을 아픈데 고발하면 되겠니?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좀 아무래도 너무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뭐 고발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조차도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해명 자체가 자꾸 꼬이니까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고발하시는 분들한테 뭐 무조건적으로 탓을 돌리기보다는 결국 어떻게 하면 진짜 사실관계가 뭐냐.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 같이 있지 않았나요? 그 전체적인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죠. 다 알고 천준호가 여러 번 서울대 전화했고 그리고 그 응급헬기 탈 때 보셨죠? 그 옛날에 원희룡 장관은 응급헬기 탈 때 원희룡 장관이 응급헬기 조종사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천준호한테 그 응급헬기 그 구조사가 완전히 그냥 90도 폴더 인사를 하잖아요. 그 장면 천준호 거기 사는 게 천준호거든요. 그럼 모든 과정에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심지어 장경태도 봤대잖아. 피가 솟구쳤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장경태를 왜 문제 삼냐면 피가 안 나와서 이 안에 혈전이 뭉친 게 문제였다니까요 이번에. 근데 장경태는 그렇게 솟구치는 피를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문제는 장경태 같은 애들이 모르면서 아무 얘기나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다니니까 이게 음모론이 더 퍼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포지셔닝에 계셨고 전체적인 과정을 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좀 민주당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책임 있는 그 진실 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음모론이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음모론을 뭐 가짜라고 매도하거나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적반하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내일 퇴원한다 이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올라오냐면은 야 담당 판사 사퇴하니까 사표 내니까 퇴원하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피스를 당했을 때 처음에 걱정이 됐지. 우리도 사람인데 저 많이 다쳤나 이런 걱정이 됐고 걱정이 딱 지나가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재판 연기하려겠구나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이제 사표를 냈어요. 근데 이 판사가 사표를 낸 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건 법조계 계시니까 전 진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판사가 사표 내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한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자기가 정말 사직서를 낼 상황이 있으면 조금 더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든지. 그렇죠.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사직서를 내게 되면 결국 이게 새로운 법관이 와서 변론갱신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판결을 하니까 총선 전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절차적으로 지연시켜서 정치적인 이익을 민주당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의심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너무 너무 늘어졌어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막상 이제 재판이 좀 진행돼 갖고 판결 내릴 시점 내니까 또 사표를 내버려. 저는 뭐 그 법원이 어쩌다가 이렇게 그 좀 망가졌다고 표현은 너무 하고 그런데 좀 정상적이지 않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이런 안타깝습니다.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을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김미리 판사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인사이동을 하고 뭐 그런 건 있었어도 사표를 내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판사 생활 계속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러면 만약에 판사가 바뀔 거잖아요. 이제 다시 재배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해당 부에서는 그대로 있는데 판사님이 오시니까 실제로 뭐 재배당 되는 거나 비슷한 거죠. 판사가 바뀐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법관 이제 이 정계 인사가 2월이잖아요. 2월입니다. 그럼 2월 때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오나요? 2월에 오고 그 전에 이제 변론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면 3월로 넘어가는 건데 3월에 그 공판이 한번 열릴 수는 있는데 그때 바로 판결 내리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판사가 또 기록을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공판이 한 번에 끝나거나 아니면 뭐 그때 진행 상황을 봐서는 뭐 두세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4월 11일 안으로는 판결 선고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판사가 지금 1월 10일이 아마 공직자들이 선거 출마하려면은 사퇴 마지막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1월 8일 날 근데 사표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틀 앞두고 사표를 냈잖아요. 이 시점도 예, 또 예. 절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 진짜 사람이 민주당 출마한다면 공천 이거 뭐 법으로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민주당 공천 받아서 출마하면 진짜 가관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판사로 아주 뭐 기록에 남을 유창훈 판사를 이제 이길 것 같아요. 강기태 판사가. 그 정도면 이제 유창훈 판사는 유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유창훈 판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민들의 눈에 언론의 눈에 타겟팅이 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이제 판사님이 그 판사님이 이제 등극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정치인 관련한 판결을 그러니까 예. 어떤 그 공판을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해당 그 정치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법과 제어 장치가 있지 않으면 재판 거래라는 게 사실상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뭐 있지만 어. 90일 전에 이제 공무원 또 그만둬야 네.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근데 원칙적으로 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근본적인 걸 또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근데 옛날에 이제 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예. 출마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여성의 방지법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탄핵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 탄핵을 하면 어. 그 탄핵 소추가 돼 있는 기간 동안에는 퇴직이 안 되거든요. 네, 네, 사표를 네, 못 네. 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이거는 우리가 예. 이제 다수당이 되면은 다음 네네. 때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 재판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좀 만들지 않으면은 예.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지금 혐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대법원장 재판 거래 지금 강규태 판사도 사실 이게 돈이 될지 출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예.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재판 거래가 좀 의심되는 정황이란 말이에요. 정황 자체는. 이런 거는 뭐 의심할 수 있죠. 예, 예. 이거를 뭐 전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그리고 생각이 어차피 들어요. 자기가 판사직을 옷을 벗을 마음이었다면 예. 여기서 멋지게 판결하고 깨끗이 끝내고 야, 이렇게 내나 저렇게 내나 이제 국민들한테 욕은 먹을 거니까 욕 먹고 그냥 벗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예. 사실 판사의 자세인데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재판 거래 정황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치적인 요소를 너무 고려하는 사법부의 모습이 사법부가 가지는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정치 권력을 네. 견제하는 최후의 그 어떤 뭐 기관이 사법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음. 과도하게 음. 뭐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남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국민들이 네, 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절차 진행을 한다 그러면 사법부는 뭐 끊임없이 약해지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권위는 떨어지고 음.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다 아니 유권 무죄 음. 무권 유죄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리고 그게 사실 뭐가 되냐는 사법부의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사적 보복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적 보복이 횡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드라마 중에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보면은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국민 투표를 해버려. 예, 예. 그래서 막 엄청 세게 때려버려 형을.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 맞지 않거든요. 그 국민 그렇죠. 투표로 사람 예. 죽이면 안 되거든. 예, 인민재판이 근데 되는 거죠.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속이 시원했던 건 뭐냐면 사법부가 역할을 못한다고 느꼈던 불만감인 거거든요. 근데 권위라는 게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쉽어요, 맞아요. 예, 몇 가지 이제 잘못된 그런 절차나 결론이 있으면 그 사법부의 권위가 쉽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사법부의 권위라는 게 뭐 단순히 이제 판사들만이 네. 아니라 검찰이나 변호사나 모든 법조인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관 사법 관리들이나 또는 다른 이제 국민들 네. 이런 분들이 합심해 가지고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가 사법부의 권위가 굉장히 공적인 장치인데 이 장치를 훼손하는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네, 네. 법관의 손으로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니까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정도의 어떤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서야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데 예, 예. 좀 약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예. 인간들이 그동안 판사라고 그러면 이 법률만 문제였을까? 네가 사는 와중마다 그동안의 모든 판결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신뢰할 수가 없다. 네가 이 정도의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